자,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변수라는 것은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참조하는, 즉 사용하는 용도로 우리가 이름을 짓는 그러한 개념이 바로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앞서서는 대표적으로 이 let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변수를 만들었는데 그 외에 이제 const라던가 이제 bar라는 키워드를 통해서도 변수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일단 우리가 최근에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bar라는 키워드는 되도록 사용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let과 이 const를 이용해서 이제 변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코드 내용을 보시면 자, 왼쪽에 let 키워드를 사용해서 a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었고 거기다가 숫자 데이터 2를 이렇게 equal 기호를 사용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역시 let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제 b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서 equal 기호 사용하고 5라는 숫자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콘솔 로그를 통해서 a와 b를 더해서 출력하고 a에서 b를 빼서 출력하고 곱해서 출력하고 나눠서 출력하는 자, 이러한 방식으로 코드가 완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위쪽에 적혀져 있는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숫자 데이터 2와 숫자 데이터 5를 A라는 이름과 B라는 이름에 이렇게 저장을 해서 그 저장된 각각의 변수들을 더할 때도 사용하고 뺄 때도 사용하고 곱하거나 나눌 때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뭐가요? 바로 변수가요. 자, 그리고 이 변수를 여러분들이 선언할 때는 앞에다가 말씀드린 대로 let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이렇게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let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변수의 이름을 명시하고 거기다가 어떠한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는 행위를 변수를 선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다음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코드 보시면 let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a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숫자 데이터 12를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콘솔에다가 a라는 변수를 출력해보면 그렇게 들어간 숫자 데이터 12가 콘솔에 잘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바로 내려와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a라는 변수에다가 다른 숫자 999라는 숫자를 이렇게 다시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콘솔에다가 a라는 변수를 출력해보면 숫자 999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 자, 코드를 보시고 변수 선언 부분을 찾아보세요. 자, 그럼 어디예요? 자, 이 부분이 변수의 선언이죠. le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했어요. 자, 그렇게 숫자 데이터 12로 선언을 한 다음에 아래쪽에서 새로운 값으로 그 변수의 데이터를 재할당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let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선언한 변수에는 어떠한 특정한 값, 우리가 앞서서 배운 데이터들을 다시 할당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 코드에서 보시면 변수 a를 만들 때 이번에는 앞에다가 le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const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 데이터 12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콘솔에다가 a를 출력해보면 그 숫자 데이터 12가 잘 출력이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a 부분에다가 숫자 데이터 999를 다시 할당을 해요. 여기 앞에는 let이나 const 기호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선언 부분이 하나 있고 그 선언 부분을 활용했다가 재할당을 하는 코드가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콘솔에 출력을 해보면 타입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자, 결국엔 우리 코드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고요. 자, 그 문제는 왜 생기는 거냐? 이 const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선언한 a라는 변수는 let과 다르게 재할당을 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선언할 때 지정한 그 값을 제외하면 새로운 값은 이제 더 이상 집어넣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수라는 것을 만들 때 le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재할당이 가능하고 const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재할당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언제 무엇을 사용하는지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const를 사용하고요. 만약에 값을 재할당해야 되는 변수다. 그러면 그 const를 let으로 고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 변수를 만들 때 어떠한 새로운 값을 다시 할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이 변수는 언제든지 값을 새롭게 할당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내부적인 낭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닫혀져 있는 형태의 재할당이 불가능한 const 키워드를 저는 주로 사용하고 만약에 재할당이 필요하면 그때 let이라는 키워드로 바꿔서 재할당을 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해서 쓰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키워드 let과 const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let은 재할당이 가능하고 const는 재할당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셨고 bar라는 키워드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자바스크립트의 예약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내용을 보시면 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앞서 배운 변수라던가 뒤에서 배울 함수라는 개념의 어떠한 이름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특정한 단어들을 우리는 예약어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코드를 볼게요. 자, let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이름이 this예요. 자, 그리고 문자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자, 이 this라는 이름은 이미 자바스크립트 내부에서 따로 사용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약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 예약되어져 있는 이름을 가지고는 변수의 이름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에러 표시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신텍스 에러라는 실제 에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문법 에러죠. 즉 예약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사용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도 보시면 변수의 이름으로 if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이 if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약이 되어져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고 break도 마찬가지예요. 예약이 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약이 되어져 있는 단어들을 외워서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자, 이런 단어들을 자주 쓰는 것 정도는 자연스럽게 외워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위에서 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에디터에서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에러 표시를 내어주기 때문에 굳이 하나씩 외워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let이라던가 const라던가 true라던가 이렇게 어떠한 명령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의 이름으로도 사용되고 어떤 키워드로도 사용되는 이러한 단어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런 에러를 만나는 확률이 줄어들겠지만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그 예약어들을 다 외우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에디터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이름을 넣었을 때 이러한 신텍스 에러처럼 에러가 발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 자바스크립트의 예약어들을 알아나갈 수가 있겠죠.